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상쾌하며 나뭇잎은 화사한 단풍으로 물드는 요즘이죠. 매년 가을은 봄과 더불어서 각종 축제와 또 단풍 여행 등으로 시민들의 나들이가 특히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여기에 또 본격적인 캠핑 시즌까지 겹치면서 야외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자칫 커다란 가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가을 행락철 가스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이용석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석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시민들의 그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모임과 나들이를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매년 이 시기에는 주로 어떤 가스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나요? 네, 지금 시기적으로 가을 행락철이다 보니까, 이동식 부탄 연소기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그 휴대용 가스 레인지를 말하는데요. 조작이 손쉽고 실내나 야외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예. 최근 5년간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에 부탄캔이 폭발한 사고는 모두 88건으로 1년에 약 한 18건 정도꼴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부탄 캔. 네네. 그 부탄 캔의 폭발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뭐 크기라든지 그 범위가 넓고 위협적인 그런 수준입니까? 네. 지난 2017년도에 경기도 광주에서 한 고교생이 이제 호기심에 부탄가스 폭발 실험을 했다가 베란다 창틀이 엿가락처럼 휘는 등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와, 또한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부탄캔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야외에서 직접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양은 냄비에 물을 넣고 부탄캔을 넣어서 이제 물을 끓이자마자 일정 시간 지나서 양은 냄비가 산산 조각이 나면서 주변 한 10에서 15m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로 인한 그 인명에 타상을 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냄비가 산산조각이 난다고요? 네네네. 그 정도 폭발 위력이 큰 거죠. 부탄 캔 그것도 위험하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네.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을 우리가 할 때 네네. 사고가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네. 요즘은 이제 부탄캔 제조 기술이 발달해서 대부분 시설이 제품 불량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취급 부주의 사고입니다. 먼저 휴대용 가스 레인지에 처음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탄캔을 장착할 때 부탄캔을 넣는 홈이 있는데 그 홈을 연소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출돼서 가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야외에서 고기를 구울 때 돌판이나 알루미늄 호일을 석쇠에 감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돌판이나 호일이 뜨겁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복사열이 발생해서 부탄캔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캔의 과열로 폭발하는 사고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 연소기에 산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해서 열이 부탄캔에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캔의 과열로 인한 폭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가스레인지를 2대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때나 그다음에 부탄캔을 화기 옆에 두는 경우, 그다음에 부탄캔을 다 쓰고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버리는데 이제 장가스가 조금씩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부탄캔에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완전히 방출하고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버려서 쓰레기 소각 시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뭐 방법들이 있겠죠. 주의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첫째,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환기가 양호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이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산소 부족이나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사고,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이동식 부탄 연소기에 부탄캔을 결합할 경우에는 결합 폼에 정확히 장착을 하셔야 가스 누출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조리를 마친 경우에는 반드시 조리기구에 의한 복사열이 부탄에 전달될 수 있으므로 조리기구를 연소기에서 분리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탄캔을 조리를 사용하고 나서 휴대용 부탄 연소기를 층층이 쌓아 놓았다가 그 아래에서 위에 그 열이 전달돼서 그렇게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넷째로 산발이보다 넓은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복사열이 그 부탄캔에 전달되기 때문에 항상 산발이보다 작은 조리기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쓴 부탄캔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남아 있는 가스를 방출하기 위해서 꼭지 부분을 누르면 장가스가 배출되거든요. 그러거나 이제 송곳등으로 구멍을 뚫어서 버리는 것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장님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끝으로 우리 가스 안전에 대해서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네. 기온이 선선해지는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캠핑하는 시민이 늘면서 매년 잊지 않고 발생되는 사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CO 중독 사고입니다. 일산화탄소. 과거에는 이제 연탄가스 중독으로 불리던 사고가 이제 캠핑 중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텐트 안에서 가스 난로하고 가스 등과 같은 가스 기구를 사용하면 산소 부족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서 질식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기구를 텐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점 꼭 당부드립니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서 가스 안전 실천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가을 행락철 가스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이용석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